나옵니다. 외국의 로켓보다도 200~300년이나 먼저 이런 대형 로켓을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목표로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개발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고체 추진제를 이용한 과학 로켓 KSR-1이 발사에 성공했다. 뒤이어 2단형 과학 로켓 KSR-2를 발사했고 2002년 11월 한국 최초 액체 추진 로켓 KSR-3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우주 발사체는 주로 액체 추진제를 쓰는 만큼 KSR-3의 독자 개발은 의미가 컸다. 그렇다면 고체와 액체 추진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체 추진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불을 붙이면은 중간에 끌 수도 없고 성능을 조절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액체 추진제 로켓은 연료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로켓의 그 힘이라든지 작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 여행용으로 우주 개발용으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액체 추진제 로켓입니다. 고체 추진제는 통 안에 고통 연료와 산화제가 혼합된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액체 추진제는 연료와 산화제를 액체 추진기관 연소실에서 분사시켜 추진력을 얻는다.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해 속도 등 로켓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체에 많이 쓰인다. 강력한 속력과 제어 기능을 갖춘 추진체 기술은 로켓 기술의 핵심이다. 국내 최초 발사체 KSLV-1의 추진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KSLV 발사체는 이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은 그 액체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고 2단은 이제 고체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1단은 상당히 그 큰 규모의 추진기관입니다. 전체 그 추력 규모가 한 170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총 중량이 한 140톤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밀어 올려줘서 가속을 시켜줘야 되는 추진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추진기관이 1단에 장착이 됩니다. 2단 추진은 고체 추진기관 킥모터의 몫이다. 킥모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킥이 이제 찬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 그 궤도가 있는 높이까지 1단을 가지고 쭉 올려주면은 1단 가지고 거기까지 도달을 하지만은 이때 그 로켓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고도 올라가면서 다 그 자기 로켓의 추진력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궤도의 유지에 필요한 속도 차이만큼을 마지막으로 내줘서 궤도에 넣는다. 그래서 차 넣는다. 그래서 차 넣는 의미에서 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킥모터라고 합니다. 2단 고체 추진기관 킥모터를 자체 개발한 국내 연구진은 이번 발사체 개발을 통해 액체 추진기관 기술에도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세계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는 미국의 물리학자 고다드였다. 그러나 정작 로켓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전쟁이었다. 독일이 탄도미사일용으로 개발한 V2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우주 발사체의 기술 모델이 됐다. 1957년 구소련이 쏘아올린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이를 위해 R7 로켓이 개발됐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력을 약 25톤 정도 낼 수 있는 연소실을 하나를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연소실을 4개를 묶고 이런 연소실 위에다가 대형 터보펌프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연소실 하나 가지고 25톤씩 추력을 낼 수 있는 거를 4개를 묶으니까 100톤의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그 엔진을 아주 쉽게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로켓을 만들어서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이 로켓이 바로 R7 로켓입니다.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실어보낸 R7 로켓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로켓의 전형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이소연 박사가 우주로 올라갈 때 사용한 소유주 로켓의 1단하고 2단 로켓이
1957년 10월 달에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사용했던 로켓의 1단과 2단이랑 똑같은 로켓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유인 우주선 분야는 소련의 선두를 뺏겼지만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은 미국이었다. The Eagle has landed.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1969년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3명의 우주인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날아올랐다. 인간을 달까지 쏘아 올린 것은 미 항공우주국이 개발한 초대형 로켓 세턴 5였다. 이 세턴 5 로켓은 3명의 우주인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 개발한 로켓입니다. 직경이 10m에 전체 높이가 111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자그마치 2,541톤이나 돼요. 120톤에 해당되는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로켓입니다. 로켓 발사체가 중력의 힘을 끊고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선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다. 풍선을 풀었다 놓으면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풍선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간다. 이러한 작용-반작용 법칙이 로켓의 작동 원리다. 로켓에서 고온 고압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 가스를 분출시킴으로 해서 그 분출되는 가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체 무게가 뭐 100톤, 200톤씩 되는 것들을 그런 분사력, 그 기체의 분사력만으로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엔진의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추진력으로 로켓 발사체는 인류의 꿈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발사체에 실려 우주 궤도에 진입한 인공위성은 인간의 또 다른 눈이 됐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보고 계시는 실시간 인공위성 데이터에 의한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 본 밤하늘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으셨습니까? 나만밖에 안 보이죠? 지금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위성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탑승한 이 우주선에서.